지목의 종류, 설정, 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의 종류입니다.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전부 28가지의 지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목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정과 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는 밭이고 답은 논이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이용하느냐의 차이점이죠. 당연히 밭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반면에 논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야 됩니다. 벼농사. 벼농사 할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잖아요. 다음 과수원. 과수원은 이러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해요. 그냥 사과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해서 과수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과수원입니다. 다음 목장용지는 축산업,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리고 가축 사육을 위해서 축사를 만든 부지, 이런 것들이 목장용지인데요. 이 두 가지, 과수원과 목장용지에서 주의할 점은 부속 시설물들의 부지는 대체로 지목이 과수원이나 목장용지이지만은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안에도 주거용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나 목장용지가 아니라 그냥 대예요, 대.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목 공부할 때 뭐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면은 나무가 있는 수림지, 중림지 뿐만 아니라 암석이 있는 암석지, 자갈이나 모래가 있는 자갈땅, 모래땅, 그리고 습지, 순천만 습지 같은 것도 임야고요. 황무지도 임야입니다. 광천지는 용출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죠. 원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염전은 천일제험 방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천일제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공장 시설물의 부지니까 공장용지죠. 대는 건축물의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의 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대입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토지, 이런 것들이고요. 학교용지는 말 그대로 학교죠. 다음 주차장은 일단 주차장 용지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주차장이 맞는 표현이고요. 주차장에서는 이 독립적인 시설이 키워드죠. 독립적인 시설을 갖춰야지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설 부지는 주차장이 아닌데요. 노상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그냥 도로에다가 선을 거는 거죠. 따라서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예요. 그리고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학교 안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나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공장 용지나 학교 용지가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 주차장인 것이지, 이렇게 공장이나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것들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저지장, 이런 것들도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죠. 주유소 용지는 석유 및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LPG죠. 전기 또는 수소. 요즘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한 시설물의 부지도 주유소 용지라고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다음 창고 용지는 주차장이랑 비슷해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독립적이지 않으면은 지목을 창고용지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공장에도 창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부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창고가 학교나 공장 안에 있으면은 지목을 창고용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라고 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다음, 도로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당연한 거고, 3번,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대가 아니고 도로예요. 도로 위에 살포시 휴게소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그냥 도로인 거죠. 네 번째,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도로예요.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철도용지는 이 궤도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방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방조, 방수, 방사, 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하천은 강이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한강, 낙동강, 섬진강 이런 것들이에요. 국어는 또랑이죠.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여기도 자연의 유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천과 다른 점은 소규모다 라는 점이죠. 꼭 기억하세요. 유지는 댐, 저수지 뭐 이런 거잖아요. 하천하고 국어는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유지는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여 있는 걸 말합니다. 하천과 국어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그리고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것도 유지입니다. 양어장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기르는 겁니다. 해상으로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왔죠?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들의 부지이고요. 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를 말해요.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체육용지가 아닌 게 더 중요하죠. 즉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그리고 요트장, 카누장 이런 것들은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해가지고 체육용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유원지는 노는 것이죠. 따라서 위락, 휴양이 키워드고요. 종교용지는 교회나 절이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적지도 문화재가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학교, 공원, 교회나 절에도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경우의 토지는 지목을 사적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에 있으면 공원, 교회나 절에 있으면 종교용지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적지는 앞에서 살펴본 주차장이나 창고용지랑 비슷한 구석이 있죠. 묘지는 묘지공원, 봉안시설 이런 것들이 키워드죠. 묘지에서 주의할 점은 묘지에도 관리사무소처럼 관리를 위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묘지가 아니죠. 묘지가 아니고 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목장용지나 가수원 안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이나 목장용지가 아니라 대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마지막으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 시장 및 공동 의무를 말해요.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앞에도 잠깐 봤죠. 그 다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27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을 잡종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8가지의 법정 지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명칭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초지가 지목이에요? 아니죠. 초지는 목장용지죠. 선화지는 뭐 이런 거 없고요. 저수지는 유지죠. 유지. 항만용지는 잡종지에 해당하고요. 답은 유원지죠. 유원지는 28가지의 법정 지목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도 지목의 종류를 고르는 거죠. 선로용지 없죠. 채용용지는 있고요. 창고용지 있고요. 철도용지도 있죠. 궤도. 종료용지 있죠. 교회나 절. 항만용지는 이런 지목은 없고 다만 항만용지는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답이네요. 5번이죠.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채용용지가 아니고 공원이죠.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고 잡종지죠. 광천지는 이러한 것들이 용출하는 것이죠. 3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뭐죠? 논이죠. 따라서 3번이 답이네요. 4번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은 바다에서 물고기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상이 아니에요. 육상이어야지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는 하천이 맞죠. 하지만 소규모 수로 부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고 국어, 또랑이죠.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1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까지는 잡종지가 맞죠. 하지만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죠.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 맞아요. 따라서 2번이 답이네요. 3번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여기까지는 잡종지 맞죠? 하지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죠. 임야. 4번 공항, 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공항,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 맞죠? 하지만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죠.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식물원 등의 토지.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까지는 잡종지죠. 하지만 뒷부분은 노는 것, 유원지입니다. 지목의 설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즉 1필1목이죠. 두 번째,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세 번째,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속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 땅인 대를 잠깐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수원은 과, 잡종지는 잡이라고 표기합니다. 즉, 두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28개의 지목 중 이 4가지는 예외적으로 차문자로 표기합니다. 어떤 지목이냐면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것을 천원차장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천원차장은 차문자로 표기하는 것이죠.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봅시다. 공원은 두 문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요. 목장용지도 두 문자죠. 그런데 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하천은 차문자 쓰는 예외죠. 천을 써야 돼요. 틀렸고요. 주차장도 차문자를 쓰는 예외죠. 차 맞죠. 영어장은 두 문자 쓰는 거죠. 근데 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미음이 답이죠. 1번이네요. 지목의 구분, 표기 방법, 설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두 문자나 차문자로 표기하면 됩니다. 2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지목이 광천지예요? 아니죠. 잡종지예요. 잡종지. 이게 틀렸으니까 답이네요. 3번.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일필일목. 4번.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5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